반갑습니다. 인생교육 조력자 비비란덕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국가철도공단 자기소개서 항목 해설 보내드립니다. 제 영상 처음이시라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후에 영상 하단 설명란 더보기란 클릭해보시면 자소서 그리고 면접 비법 노트 신청해 주실 수 있는 URL 주소가 있으니까요. 댓글로 메일 주소 남겨주시고요. 이후부터 설명드리는 모든 자료는 합격약국 웹사이트 www.pespam.co.kr 취보 꿀팁 게시판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도록 준비해 두겠습니다. 기타 자소서 진단이나 첨삭 원하시는 분들께서도 합격약국 웹사이트에 신청하시면 제가 직접 진행하고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자, 첫 번째 항목 보겠습니다. 각 500자 항목이고요. 첫 번째 항목은 지원자가 학업 수행 또는 취업 준비 중에 겪었던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이었으며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했고 이를 통해 느낀 점은 무엇이었는지 기술해달라는 항목입니다. 자, 일단 학업 수행과 취업 준비의 과정에 어떤 차이가 있느냐, 이 뉘앙스 차이부터 좀 아실 필요가 있겠고, 그리고 나서 이 어려움의 범위를 좀 확장해서 생각해 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학업 수행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여러분들께서 상식적으로 생각하시는 교육과정 이수 그리고 이제 학업적인 성취에 몰입했던 경험들을 꺼내 놓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 특정 과제나 프로젝트 수행 중에서 부딪히게 된 난관이나 극복 과정에서 시도했던 방법론이 무엇이었느냐 이 부분을 묻고 있는 것이고 기타 뭐 전문서적 탐독 외에도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의 조언을 구했다는 그런 행위들 적극적으로 관계자를 인터뷰했던 그런 내용들 또는 팀을 구성했을 수도 있고 새로운 분야에 대해서 용감하게 탐구했던 그런 경험들도 얼마든지 올 수가 있습니다. 자, 이에 반해서 취업 준비라고 하면 어떤 노력들이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직무 수행 내용 또는 직무에서 필요로 하는 역량을 내가 탐구를 해봤고 그리고 직업 가치관에 대한 깨달음을 얻는 과정들을 수행했다. 이런 부분들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는 현장에 내가 직접 눈으로서 방문을 해보고 얻은 결과물이 있었다거나 현직자를 직접 인터뷰해봤다거나 혹은 직무 수행과 관련해서 직간접 경험을 구체적으로 확장하기 위해서 능동적으로 기울였던 그런 노력 사례 등에 대해서 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직무 담당자로서의 비전이나 향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능동적인 액션 이런 것들이 올 수 있겠다는 거고요. 다음으로 직무 전문성 향상을 위해서 치열한 노력 과정들 당연히 필요하겠죠. 그리고 실제 전문성을 검증하기 위해서 내가 가진 능력이 실제 직무 담당자로서 경쟁력이 있는 것이냐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노력했던 그런 경험들 혹은 나의 능력들을 발휘했던 실제로 발휘해보고 적용해봤던 그런 경험들이 올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공기관 직무 담당자로서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려고 노력했고 직업가치관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행동에 옮겼던 일들 그런 부분들을 조금 나눠서 생각해 보실 수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경험을 등을 통해서 지금 이 항목에서 묻고 있는 이 교훈이나 인사이트가 어떤 것이냐? 첫 번째로는 성취를 위해서 과감하게 얼마나 과감한 시도를 해보았느냐 혹은 너의 능력 밖의 일의 것들에 대해서 능동적으로 주변 사람들과 협업했던 사례가 있느냐 혹은 문제 해결을 위해서 철저하게 원인 분석을 해보고 그렇게 분석된 원인을 바탕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하나씩 차근차근 행동으로 옮겼던 사례가 있느냐 또 새로운 분야에 대해서 지금까지 해보지 않았던 용감한 도전을 하면서 얻어낸 것이 무엇이었느냐 또 꾸준하게 실천과 행동을 해나가면서 혹은 스스로의 실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해 보려는 그런 자세를 견지해 보았느냐 또 직무 수행 내용에 대해서 철저하게 이해해 보려고 했느냐 명확한 비전 수립의 중요성에 대해서 깨달아 보았느냐 공공기관 직무 담당자로서의 역할과 책임 등등에 대해서 얼마나 절실하게 깨닫게 되었느냐 이런 등등을 여러분들이 경험을 통해서 얻은 교훈이나 인사이트로 제시할 수 있다면 이 항목은 그다지 어려운 항목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작성 가이드를 보면 일단 소제목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려움과 극복 방법 혹은 교훈 및 인사이트 이런 것들을 짧게 밝혀 놓으시고 첫 번째로 학업 수행 또는 취업 준비 중에 어떠한 어려움을 극복한 경험이 있습니다 라고 두 가지식으로 밝혀놓은 뒤에 두 번째로 배경 설명이 필요하겠죠. 언제 어떠한 어려움이 있었고 그 문제의 원인은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극복을 위해서 이런 노력들을 이렇게까지 기울였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결과값이 와줘야겠죠. 길 필요 없습니다. 간략하게 결국 어떤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다섯 번째로 해당 경험을 통해서 제가 얻어낸 교훈이나 인사이트는 이런 것입니다. 이런 교훈이나 인사이트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빠지면 좀 섭섭한 부분이 여러분들이 이 깨달은 역량을 가지고 직무 수행에 어떻게 쓰임새가 있을 것이다. 자신감을 밝혀내거나
본인의 포부를 혹은 비전을 밝혀놓는 것으로 끝내면 더 좋겠죠. 그래서 향후에 내가 지원하는 이 직무 수행 중에 적용 발전 달성 성취 해결 극복에 나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 자신합니다, 확신합니다, 이렇게 마무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문항을 다시 보면 가장 큰 어려움이 무엇이었느냐라고 묻고 있기 때문에 특정 에피소드 하나만 좀 가져오셔서 깊이 있게 다뤄주시는 편이 훨씬 더 좋아요. 어려움이 이것도 있었고요, 저것도 있었고요 라고 밝히지 마시고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이었는데 나는 그것을 반드시 극복해야 했던 이유나 명분이 있었기 때문에 철저하게 노력 과정을 기울였고 그런 노력을 통해서 가까스로 나의 교훈이나 인사이트를 얻어낸 것이고 이런 것들을 업무에 수행하는데 앞으로 적용시켜 나가겠다, 기대감이 있다, 확신합니다, 이런 식으로 써내려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2번 항목 가겠습니다. 자, 2번 문항은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했던 사례를 기술하고 타인과 다른 방법으로 해결했던 경험을 구체적으로 기술해달라는 항목입니다. 자, 일단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했다라는 것 어떻게 받아들이시면 되냐면 이것은 이미 발생한 사고이고 이미 발생한 실수, 그런 에피소드를 떠올리셔야 됩니다. 자칫 여러분들께서 내가 발생시킨 사고나 실수 같은 걸 드러내면 안 된다는 생각 때문에 어쩌면 벌어질 수도 있는 상황에 대해서 내가 대비했고 예방시켰고 그런 갈등들을 미리 해결시켰다라고 풀어 쓰시는데 그런 부분들은 이 문항에서 묻고 있는 작성 방향과 맞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인과관계가 명확한 소재여야만 한다. 그래서 문제가 발생했고 그때부터 나는 문제의 원인을 찾고 해결 방법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그런 것들을 다른 사람의 도움을 통해 협업 과정을 통해 해결해냈고 그 결과치로 나는 앞으로 이런 문제들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어떤 노하우를 쌓았다. 이런 것을 묻고 있는 게 2번 문항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주의하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타인과 다른 방법으로 해결한 사례인 만큼 여러분들이 혼자서는 해결하기 어려웠던 상황에 대한 문제인식 그 단계를 여러분들이 이 문항에 써주실 필요가 있어요. 간략하게나마 밝혀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타인과의 어떤 협업을 통해서 혹은 타인과 협업을 통해 다른 방법을 제시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해 나갈 실마리를 찾게 되었다. 이런 식으로 좀 기술이 필요하고 그렇다면 타인에게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도움을 요청해서 타인의 도움을 이끌어냈던 것인지 과연 그 혼자서 내기 어려웠던 그 문제 상황의 핵심 요소가 무엇이었는지 또 어떤 방법을 통해서 타인과 협업을 해낼 수 있었던 것인지 그런 부분들을 작성해 주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작성 가이드만 놓고 설명을 드리면 이해를 하시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작성 가이드 보면 소제목에 일단 타인과의 협업을 통한 문제 해결 혹은 타인과의 협업 노하우 혹은 협업의 가치 또는 중요성에 대해서 밝히는 문장 하나를 소제목으로 꼽을 수 있겠고 첫 번째로 먼저 두 갈식으로 어떠한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 중에서 문제 상황을 극복해낸 경험이 있습니다 라고 두 갈식에 밝혀놓고 두 번째로 이제 배경 설명이 나와야겠죠. 언제 어떤 목표를 수행하던 때에 예상치 못한 문제가 무엇이었는지 발생했습니다 라고 밝혀놓고 세 번째로 저는 이 부분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이기도 하고 하지만 인과관계를 생각해보면 여러분들이 그냥 문제가 발생했고 저는 곧바로 해결 방법을 적용했습니다 라고 가는 건 사실 점프하는 느낌입니다. 중간에 뭐가 빠진 거예요. 뭐가 빠진 거냐면 원인 분석 단계가 빠진 겁니다. 이 부분이 빠지면 조금 섭섭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인 분석을 해냈고 이것이 혼자서는 어렵다라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누군가한테 협업을 제안했던 것이다 라고 충분히 설명을 해주실 필요가 있고 네 번째로 기존의 방식과의 비교를 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어떠한 방식으로 했지만 협업을 통해서 어떠한 방식으로 진행하자 그런 결과를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라고 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누군가와 일을 하기 전에는 나 혼자 모든 것을 다 떠안아야 했기 때문에 일정상에도 차질이 빚어졌고 모든 것을 스텝별로 밟아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동시다발적으로 진행할 수가 없었죠. 그런데 협업을 했기 때문에 역할을 나누고 일을 분배했기 때문에 일의 효율성이 올라갔고 기존에 겪고 있었던 문제까지 해결해낼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런 결과치를 적어주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다섯 번째는 이제 해당 경험을 통해서 협업과 관련해서 본인만의 얻은 그 교훈과 인사이트가 있겠죠. 당연히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마지막으로 빼놓지 말고 역시나 향후 직무 수행 중에 이러한 경험을 통해서 내가 깨달은 이런 협업의 가치, 타인과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갔던 그런 노하우 이런 부분들을 적용, 발전, 달성, 성취, 해결, 극복하겠다. 그런 것에 대한 기대감, 자신감, 확신감이 있습니다 라고 밝히시면서 끝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 가겠습니다. 자, 3번 문항은 공공기관의 직원으로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가 무엇이냐, 본인이 그러한 가치에 부합하다고 인정받았던 사례를 기술해달라는 항목입니다. 그래서 가볍게는 당연히 직업 윤리 그리고 윤리의식 이런 것들을 묻는 항목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죠. 하지만 여러분들께서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소재를 선정하는데 굉장히 제한적일 거고 나한테 부합할 만한 사례가 없다라고 그냥 덮어두고 생각하기 십상입니다. 자, 그런데 직업 윤리라고 해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쉽게 떠올릴 만한 규정 준수 혹은 부정부패 방지 이런 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일에 대한 여러분들의 투철한 사명 의식 이것도 역시 직업윤리 안에 포함되는 개념이고요. 역시 뒤에서 말씀드릴 맡은 일에 대한 책임감, 과정의 투명성,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는 자세, 도덕적인 사고,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는 자세, 일의 전문성을 극대화하는 자세, 공공의 이익을 위해 과감히 혁신하고 효율성을 높이는 자세, 부패 방지에 앞장서는 자세, 지역사회 또는 협력업체와 동반 성장하려는 상생정신, 이 모든 것이 직업윤리라는 카테고리 안에 포함되는 개념이에요. 자, 이런 부분들은 국가철도공단의 인재상만 봐도 힌트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인재상 세 가지 있죠. 전문인, 융합인, 상생인. 세계 최고 수준의 철도 경쟁력을 갖춰야 된다. 전문성을 갖춰야 된다는 거고요. 창의 통합적인 사고로 미래지향적인 혁신 인재가 필요하다. 또 소통과 협력을 통해서 존중과 배려의 사회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인재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이 안에 들어가 있는 키워드가 결국은 제가 위에서 말씀드린 부분과 크게 엇나가는 방향이 아닙니다. 이런 자세들을 견지하는 건 역시 직업윤리이자 공공기관 직원에게 필요한 의식이기도 한다는 거예요. 중요하게 여겨야 될 가치가 맞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 이렇게 길게 설명을 드렸던 이유는 일단 이 중에서 골라보면 좋을 텐데 어떤 키워드가 그러면 더 좋은 거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라고 물으신다면 어떤 거든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키워드가 더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 거예요. 대신에 여러분들이 숙제처럼 생각하셔야 되는 건 어떤 게 더 좋은 키워드냐를 고민하기보다는 본인이 실제로 경험해 봤던 일 중에서 내가 이 자세와 부합할 만한 경험이 있느냐를 먼저 떠올려 보셔야 되는 게 합리적인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키워드가 가장 좋은 키워드인지 고민하기 전에 본인의 경험 중에서 가장 잘 부합하는 소재를 찾아 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예를 들어서 이런 소재들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부정한 방법을 거부하고 기존의 악습을 개선한 경험이 있다. 학연 지원에 얽매이지 않고 공정한 평가 시스템, 뭐 동아리에 오디션 제도를 도입했다 등등 그런 시스템 등을 도입했던 경험, 또는 본인의 희생을 감수하고 조직의 발전을 위해서 내가 희생했던, 헌신했던 경험, 또는 비효율적인 프로세스를 개선시키고 효율성을 높인 경험 등등 모두가 다 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가치에 부합하다고 인정받았던 사례를 쓰라고 했기 때문에 이런 경험 중심으로 써주셔야 되는 게 이 항목의 핵심이에요. 자, 그래서 작성 가이드를 보면 소제목으로 먼저 어떤 경험을 통해서 깨닫게 된 나만의 직업 윤리 이런 키워드 등을 위에 올리실 수 있겠죠. 첫 번째로 공공기관 직원에게 요구되는 가장 중요한 가치는 무엇입니다. 라고 먼저 밝혀 놓으시고 그 이유가 무엇인지 사유를 간략히라도 적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간략히 해당 가치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저는 그래서 어떤 경험을 통해서 앞에서 말씀드린 직업 윤리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가치 이런 것들을 발휘해 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 놓고 이제 경험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의 구체적인 경험과 일의 결과가 어떻게 끝났는지 당연히 이제 인정을 받았습니다. 객관적인 평가가 들어오면 좋겠죠. 그런 것들이 결과치일 겁니다. 그래서 나는 이 일의 결과로서 그런 가치에 부합할 만큼 다른 사람들의 인정을 받았습니다. 라는 게 결론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다섯 번째로 내가 이런 경험을 통해서 어떤 교훈과 인사이트를 확인했다라는 문장이 한번 와줄 필요가 있고, 마지막으로 그렇게 확인하게 된 나의 교훈 및 인사이트를 앞으로 직무 수행을 하는데 어떻게 적용시켜 나가겠다라는 정도로 본인의 소신, 철학, 비전 등등을 밝히시면서 끝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4번 항목 가겠습니다. 자, 4번 항목이 아마도 여러분들이 가장 어려워하시는 항목일 텐데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타인 혹은 사회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해왔던 활동에 대해서 기술해달라. 그리고 지문에서는 활동에서의 본인의 역할과 활동을 통해 추구한 가치를 중심으로 기술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아마도 머릿속으로 나는 봉사 경험 없는데 혹은 봉사 경험만이 전부인가?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당연히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자, 한번 들어보세요. 타인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활동했던 범주는 생각보다 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타인이라고 정해놓기도 했고 사회라고도 정해놓기도 했습니다.
분명히 이제 봉사라고 한다면 사회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해왔던 활동에 가깝겠죠. 그런데 타인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해왔던 활동에 봉사만 있는 것은 아니겠죠. 때문에 타인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했던 활동의 범주는 생각보다 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쉽게 말하면 재능 기부 측면에서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본인의 전문 지식을 꾸준히 공유해 왔다. 이런 부분 저는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단순히 나를 위해서, 나의 발전만을 위해서 지식을 쌓아왔던 것이 아니라 내가 쌓아왔던 그런 지식들이 필요한 누군가에게 이런 것들을 공유하고 적극적으로 알렸다. 그래서 블로그, SNS 등 온라인 활동을 통해서 알렸을 수도 있고, 오프라인 학회나 동아리 등을 포함해서 이런 노력들을 꾸준히 행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무슨 최근의 어떤 트렌드나 지식과 관련해서 발빠르게 정보를 전달하고 나의 의견을 주장을 좀 더 얹어서 사람들에게 고가치 정보를 제공했다. 이런 것들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회 문제에 대해서 비판적인 사고를 가지고 나름대로의 글을 게재해 왔다. 이런 부분 역시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또 기존에 이어져 오던 악습이나 관행 이런 것들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내가 철폐하고 후배나 동료들에게 지속적으로 의식 개선을 요구한 경험이라면 저는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저도 학교 다닐 때 선배들 기존의 고학번들이 행해오던 그런 관습이나 관행을 철폐시키고 매 학년 신입생이 들어올 때마다 교육을 했었거든요. 모아놓고 너희들이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절대 뭐 이런 오해나 잘못된 관습을 따를 필요가 없다. 우리는 이미 그런 것을 바꿨기 때문에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고 너희들의 행동을 존중한다. 이런 방식들을 꾸준히 이제 교육을 했을 수도 있어요. 선배로서. 자, 그리고 이뿐만이냐? 아니죠. 후임이나 동료를 위해서 업무 매뉴얼을 따로 정립을 해놓고 매년 혹은 수개월 동안 혹은 반년 단위로 분기 단위로 계속해서 꾸준히 업데이트를 해오고 있다면 이런 부분 역시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좀 더 나가 볼까요? 좀 더 나가면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내가 실험하고 연구했다. 이거 실험실에서 나 혼자 연구하고 프로젝트 한 거 과연 이게 타인을 위해서 쓰인 것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느냐? 그런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 연구 활동을 하는 것, 내가 이 프로젝트를 담당했던 것은 어떠한 사명감 때문이었어. 공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이었어. 라고 먼저 밝혀놓는다면 나의 실험이나 연구과제 하나하나가 모두 타인이나 사회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행해왔던 나의 활동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을 통해서 내가 전문성까지 키울 수 있었다 라고 주장한다면 저는 얼마든지 가능한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것 말고도 역시 매년 정기적으로 진행했던 어떤 캠페인,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캠페인을 참여를 했다든지 본인에게 주어진 업무가 아니었음에도 매년 우리 학과에서 하고 있었던 우리 동아리에서 하고 있었던 행사나 공연을 위해서 스스로의 시간을 할애했다든지 비용을 할애했다든지 그런 부분들을 좀 희생을 거쳐서 꾸준히 참여해 왔다. 이런 부분들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여러분들 중에 누구는 이게 굉장히 억지스럽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봅시다. 제가 이렇게 자신 있게 모두 가능하다라고 위해서 언급할 수 있었던 이유는 어차피 여러분들이 마지막 결론 부분에 쓰게 될 추구한 가치 또는 교훈 및 인사이트 이게 거의 유사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중에서 어떤 키워드를 골라 잡아도 사실상 우리가 이 항목에서 내세울 수 있는 결론 부분은 거의 유사한 형태로 끝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게 잘못된 게 아니고요. 좀 더 제가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이 문항의 핵심은 본인이 추구한 가치가 무엇이냐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왜 내가 지속할 수 있었냐, 정말 지속해야만 했던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이 여러분들의 결국 추구한 가치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은 어렵지만 결국 추구했던 가치라는 건 이거를 지속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지속해야만 했던 이유, 그런 것들을 항상 견지하면서 내가 행했다. 이것이 누군가에게 어떠한 쓰임이 있을 것으로 나는 확신했기 때문에 행동으로 옮길 수가 있었다. 이런 부분들이 바로 추구한 가치입니다. 그런데 제가 위에서 말씀드렸던 이런 모든 사례들이 결국은 이런 것들 때문에 가능했던 부분이라고 설명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 얼마든지 소재로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래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나의 전문성 혹은 나의 재능 혹은 나의 비판의식 혹은 내 시간과 노력이 결국 공공의 이익을 혹은 누군가의 이익을 위해서 쓰였던 경험이라면 얼마든지 소재가 가능하고 결국 그로부터 깨닫게 된 인사이트를 얼마나 논리적으로 풀어쓰는가가 이 문항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좀 더 자세히 들어가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우리가 누군가
타인 또는 사회를 위해서 했던 행위가 일반적인 희생이었나? 라고 한번 떠올려 봅시다. 그 행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 스스로의 발전이 있지 않았나요? 이 중에서 어떤 소재를 골라 잡든 여러분들이 이 과정을 통해서 혼자 희생하고 모든 것을 버려둔 겁니까? 여러분 스스로를 발전해낼 수 있었던 그런 계단이 되지 않았나요? 자,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결국 이런 행위들이 스스로의 발전도 가져왔고 스스로를 지켜내는 선의의 결과로 이어졌다. 그 결과로 상도 받고 주변의 인정까지 받을 수 있었지 않았나. 그래서 결국 소속 조직이 견고해질수록 본인의 입지도 커지지 않았나요? 흔히 생각했던 여러분들, 봉사 이거 왜 하는 겁니까? 누군가한테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과 비용을 쏟아붓는 게 봉사예요? 봉사를 통해서 남들을 돕는 것이 이 사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것이고, 이 건강한 사회 속에 한 명의 구성원으로서 나 역시 얻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봉사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른 소재들 역시 모두 마찬가지. 그냥 말 그대로 봉사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이나 같은 맥락일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에서 언급했던 소재 모두 가능하다는 얘기고요. 여러분들이 소재를 봉사에 국한 지을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작성을 하게 된다면 이런 흐름 정도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소제목으로 어떠한 활동을 통해서 깨달은 무엇 이렇게 밝혀놓고, 첫 번째로 타인 혹은 사회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어떤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밝혀놓으시고, 두 번째로 어떤 목적, 누구와 함께, 그리고 본인의 역할, 이런 것들은 무엇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어떤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활동을 해 나갈수록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또는 추구하는 가치에 대해서 스스로 깨닫게 되었고, 그런 것들을 지속 발전시키기 위해서 꾸준히 노력했습니다. 그 결과로서 나 역시 얻는 것들이 많았습니다. 그렇게 쓸 수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래서 이제 교훈 및 인사이트를 확장 또는 지속하기 위해서 저는 끊임없이 지금도 고민 중이고요. 앞으로도 발전시킬 거고요. 업무에 적용시킬 거고요. 그런데 나는 자신감이 있고요. 확신감이 있고요. 기대감이 있습니다. 라고 밝히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5번 마지막 항목 가겠습니다. 해당 직무를 지원한 이유와 직무를 잘 수행하기 위해 어떤 전문적 지식이 필요한지, 그리고 전문성 함양을 위해 노력한 과정을 구체적으로 기술해달라는 항목입니다. 자, 결국 지원 동기와 직무 역량 혹은 강점을 묻고 있는 항목이죠. 그래서 지원 동기를 잘 수행하기 위한 과정이 결국 여러분들이 뒤에서 밝히게 될 전문성 함양을 위한 노력의 과정이 될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식으로 먼저 지원 동기를 명확히 밝히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는 무엇을 하기 위해서 지원했습니다. 무엇을 달성하고 싶습니다. 무엇을 하고 싶습니다. 어떤 분야의 전문가로 성장하고 싶습니다라고 최대한 뚜렷하게 밝히시는 것이 좋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해당 직무를 나름대로 정의를 하고 직무에서 필요로 하는 핵심 역량에 대한 스스로의 이해 그리고 이유 등을 밝혀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그래서 제가 지원하는 이 직무는 어떤 일을 통해서 어떤 것을 달성해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어떤 역량이 필요합니다. 만약 이런 역량이 없다면 어떤 문제가 야기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약간 좀 부정적으로 서술을 해주실 수도 있고, 또는 어떤 역량을 갖춰야만 어떤 것을 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좀 파지티브하게 쓰실 수도 있겠죠. 그래서 중요한 건 지원 동기 확실하게 뭐다.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이 직무는 어떤 역할을 하기 때문에 반드시 어떤 역량이 필요하다라고 먼저 밝혀놓을 필요가 있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본인의 전문성 함양을 위한 노력 과정을 써주실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이때 이 노력을 쓰실 때에는 되도록이면 여러분들이 취했던 활동, 액션, 체험 위주로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이렇게나 노력했습니다라고 어필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위에 보면 전문적인 지식이라고만 했기 때문에 어떤 분들께서는 이거 학과 과목을 써줘야 되는 거 아닌가? 전공 과목을 나열해야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문적 지식이라는 것은 비단 앉아서 공부하는 것 외에도 활동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깨달을 수 있는 거겠죠. 그리고 사실 앉아서만 공부했다라고만 쓰시면 증빙도 어렵거니와 그다지 절실한 노력을 기울였다라고 생각하기 조금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액션 위주로 좀 써주셨으면 좋겠다. 만약에 여러분들 자격증 취득을 했더라도 자격증 취득 자체가 노력 과정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게 목적은 아닙니다. 그래서 나는 어떠한 관심을 가지고 학습을 진행했던 결과로서 자격증도 취득할 수 있었다. 하나의 수단으로서 써주시는 것이 훨씬 더 좋아요. 그래서 자격증 자랑을 늘어놓는 실수는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도 여러분들께서 글쓰기가 막막하시다. 어떻게 써야 되는지 모르겠다라고 한다면 아래 구성 요소를 생각하시면서 문장을 완성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역량을 쌓기 위해서 투입한 시간과 방법,
습득한 지식 및 기술을 실전적으로 적용해본 사례, 역량을 발휘해본 경험, 역량을 발전시키기 위해 교류하고 있는 네트워크, 역량의 성과를 증명할 수 있는 근거. 여러분들이 다 써놓고 나서 나한테 이런 거 있는데 항목에 충분히 풀어놓지 못했다라고 하신다면 체크해 나가시면서 쓰시라는 거예요. 참고하시면서. 자,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 목표를 세우고 실천해 갔던 경험이 온다면 굉장히 좋겠죠. 자발적으로, 능동적으로 목표를 정해놓고 실천했던 사람처럼 보일 수 있는 거니까. 이거 어떻게 쓸 수 있는 거냐? 이렇게 쓸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재미없이 그냥 앉아서 학습을 했다 하더라도, 학과 전공 과목 3개를 수행했다 하더라도 미리 계획을 세우고 나는 이런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첫 번째 단계에서는 전공 과목 3과목을 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다. 두 번째로는 현장 경험을 쌓기 위해서 간접 경험을 확장했다. 이렇게 써나가면 결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훨씬 더 고급스러워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학습을 하든 뭘 했든 여러분들께서 먼저 내가 스스로 목표를 정해놨고 그 단계별로 수행을 해나갔다. 이렇게 쓰시는 게 좋겠다는 뜻이고, 웬만하면 이론적인 경험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활동적인 현장에서의 경험, 이런 부분들을 골고루 내가 나눠서 경험을 쌓아봤다. 지식을 확장시켜왔다. 이렇게 쓰시면 더 좋겠다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노력 과정이 돋보이려면 성과물을 명시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반드시 정량적인 것이 아니어도 좋아요. 정성적인 평가라도 얼마든지 좋습니다. 결국 그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자신감을 통해서 노력 과정의 결실을 보여주는 것이 조금이나마 들어가 줬으면 좋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지원 동기를 묻고 있는 항목이긴 하지만 입사 후 포부와 지원 동기는 한 몸입니다. 입사 후 포부를 빼놓지 말고 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노력 과정만 실컷 써놓고 그냥 갑자기 끝내지 마시고, 입사 후에 내가 그래서 이렇게 쌓은 역량을 바탕으로 달성하고 싶은 목표가 뭐냐, 이걸 간략히라도 밝히면서 끝내보면 좋겠어요.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은 간략히라고 제가 쓰긴 했지만 구체적일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쌓은 역량을 바탕으로 뚜렷하게 무엇이 하고 싶은지 밝혀낸다면 좋은 평가를 받으실 수 있겠죠. 그래서 본인이 쌓은 역량을 바탕으로 뚜렷하게 내가 뭘 하고 싶은지 다시 한번 밝히는 내용을 끝으로 끝맺음을 하신다면 훨씬 더 변별력이 생길 겁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 국가철도공단의 2020 업무계획을 참고해 보시면 좋을 텐데, 제가 주소를 써놨고 역시나 합격약국 취뽀 꿀팁 게시판에 이 내용들을 쓸 거기 때문에 URL 주소로 접속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간단히만 정리하면 국가철도공단의 2020 업무계획은 이런 것들이 있죠. 철도망의 효율적인 구축으로 공공성을 제고하자. 국민이 체감하는 안전철도 구현으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자. 국민 체감형 기술 혁신 및 해외 철도 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출하자. 국민 친화적 철도 자산 활용으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자. 국민이 피부로 느끼는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 얘기 왜 드리는 거냐? 여러분들이 지원하는 직무와 가장 밀접한 내용들을 하나 골라 잡아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나는 그래서 결국 이런 것들을 이뤄내고 싶은 것이 나의 비전이자 목표이자 입사 후 포부다 라고 밝히면서 끝내보자는 겁니다. 당연히 이 밖에도 여러분들 직무 기술서나 직무 인터뷰를 탐독하시는 건 필수 중에 필수겠죠. 그것을 알아야 여러분들이 지원 동기를 뚜렷하게 밝히실 수가 있고, 지식, 기술, 태도 등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의 어떤 전문성에 대해서 뾰족하게 드러내실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직무기술서나 직무 인터뷰는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다지 어려운 항목이 있다기보다는 자소서에서 물어볼 수 있는 항목들을 굉장히 다양하게 다 묻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들었고, 5개의 항목에 500자가 조금 제한적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조금 더 핵심 메시지만 남기는 방향으로 서술하시는 것이 국가철도공단의 자소서에서 변별력을 드러낼 수 있는 경쟁력이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생각을 하시면서 글자 수가 적은 만큼 숱하게 퇴고, 수정, 보완 단계를 거치셔야만 누가 보더라도 깔끔한 자소서를 마무리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빠르게 한번 완성하시고 그 다음에 퇴고를 여러 번 거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합격약국 웹사이트에서 해당 내용 참고해 보시면서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비비런덕이었습니다. 여러분, 할 수 있다잉.